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곱셈 공식에 대해서 일단 복습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누구 완전 제곱식 하나 있었다, 그죠? 대현이, 이거 정리 어떻게 되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제곱.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에 대한 차공식은 합공식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원아, 얘 뭐가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했지? 그렇지. 요것만 부호 반대로 바뀐다. b가 홀수에 들어가 있는 것만 반대로 바뀐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에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이 있었습니다. 현서 요거 어떻게 정리된다 했지?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전개가 된다 했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그러니까 x에 대한 1차식 두 개의 곱일 때, 이승이 요거 어떻게 전개된다 했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해줄 때 이 상수함들의 합이 1창의 개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곱이 상수항이 됐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이 곱셈 공식을 오늘은 활용을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101을 제곱을 해라. 그러면 101을 실제로 제곱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00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00을 아까 얘기했던 완전 제곱식에서 A, 그 다음에 1을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만 더하기 2배의 얘네 둘 곱하면 100 더하기 요거 제곱. 되겠나요? 그러면 1201 요렇게 쉽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요 활용 문제는 사실 2번하고 3번 여기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2번처럼 998이다, 1002다 어떤 하나의 숫자를 문자로 둬도 되고요. 아니면 얘네들 딱 가운데 있는 수가 뭔 것 같아? 1000이다, 그지? 그래서 1000이라는 수를 우리가 하나 끄집어 오는 거야. 그러면 이 998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1000에서 2를 뺏는 수고, 그 다음에 얘는 그 1000에서 2를 더한 수니까, 그럼 해석하기를 같은 수 빼고 같은 수 더했는 합차 공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에서 빼기 4 요거 계산하는 거랑 똑같겠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계산해주면 이 계산이 훨씬 빠르게 되더라. 그 다음 얘처럼 뭔가 가운데 수가 없어요. 가운데 수가 없을 때는 그럼 뭔가 얘네들은 40에서 빼고 더했는 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얘는 40 빼기 3 하나, 40 더하기 6 하나. 그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x제곱, 불합, 그리고 불곱, 그러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x 자리에다가 원래 숫자 대입을 해주는 거야. 1600, 120, 128 요거 계산해 주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기준으로 놓는 숫자는 10 단위로 끊어서 계산을 해줘야 우리가 제곱을 하거나 그냥 1차식을 곱했을 때 계산이 편해져요. 만약에 나는 그거 귀찮다. 그래서 내가 얘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얘는 더하기 9를 했는 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얘를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할 때 결국에는 뭘 해야 돼? 37제곱이라는 연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곱셈 공식 안 쓰고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그죠? 이건 안 쓰니만 못하다. 그래서 이왕 곱셈 공식을 써서 이야기를 할 거면 10 단위로 끊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빼고 더했다. 빼고 더했다. 요렇게. 근데 그 기준을 잡을 때는 가운데 수가 있느냐 없느냐 요렇게 둘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은 보면은 마이너스 3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수죠? 그리고 2루트 2, 2루트 2. 똑같은 거 두 개 합, 똑같은 거 두 개 차입니다. 합차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얘는 9 빼기 8이네.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합차 공식은 우리 분모 유리화 할 때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 그 앞 단원에서 분모 유리화 했던 식들 보면은 분모에 그냥 숫자 하나만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 번만 더 곱해주면 유리화가 됐습니다. 라고 연산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것처럼 1차식의 형태로 정리가 됐어. 그러면 얘는 제곱과 제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연산은 합차 공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에서 두 반대인 거. 대신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연산을 해주게 된다면 3 빼기 2. 그럼 분모 1 돼서 소거된다, 그죠? 오케이. 분모 소거. 그럼 분자. 요거 완전 제곱식이다, 그지? 그럼 요것만 연산을 해주면 된다. 제곱 빼기 2배에 둘 곱하면 루트 6. 제곱. 요렇게. 그래서 5 마이너스 2 루트 6. 요렇게 정리해주면 끝난다. 자, 예제 3번. 그리고 예제 4번. 이 두 개에 대한 예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예제입니다. 곱셈 공식 변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형이에요. 일단 첫 번째. 합이 주어졌고요. 곱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2번 먼저 볼게요. 합과 곱을 한다면 뭐를 알 수 있다? 차를 알 수 있더라. 차를 알 수 있더라. 자, 이 녀석을 정리를 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x 더하기 y를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x 빼기 y를 제곱을 한다면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제곱. 맞죠? 요게 곱셈 공식. 그런데 이제 합을 이용해서 차를 표현을 할 때는 얘가 마이너스 4xy만큼 변해야 되는구나. 반대로 차가 주어져 있고 곱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더하기 4xy를 해줘야 되는구나. 요렇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라고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서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차를 알고 싶어. 근데 합과 곱을 아는 상황이네?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겠죠. 얘를 제곱하면 비슷한 항들이 만들어지는데 4xy는 빼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과 곱만으로 차의 제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합에 대한 제곱은 그러면 차에서 더하기 4xy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 9 빼기 4. 그래서 정답은 5.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번은 우리 방금 전에 식 정리했는 거 보니까 합을 제곱을 하나, 차를 제곱을 하나,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이 주어져 있으면 합으로 표현을 해도 좋고요. 차가 주어져 있으면 차로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대신 x 더하기 y를 제곱을 한다면 2xy가 생기니까 얘를 빼서 없애주는구나. 그 다음에 차를 이용을 했으면 마이너스 2xy가 생기니까 더해서 없애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합과 곱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걸로 계산을 해주면 9 빼기 2. 그래서 7.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두 번째 구해놨는 제곱 빼기 제곱 얘가 5라는 사실. 그럼 이거 이용을 하더라도 당연히 결과는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둘 다 자유자재로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유리식 정리. 분모가 다른 게 있어.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지? 통분부터 해야 돼. 통분부터 해줘야 되죠. 맞나요? 그럼 앞에 있는 식은 분모 분자에 둘 다 x를 곱했는 녀석이고 뒤에 있는 식은 분모 분자에 둘 다 y를 곱했는 식인데 얘는 1번에서 구했고 얘는 문제에서 주어졌으니 값을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제 3번에서 중요한 부분은 얘랑 얘. 즉 합과 곱을 이용해서 차를 알 수 있다. 차와 곱을 이용하면 합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의 합을 알려면 합과 곱 아니면 차와 곱을 알고 있으면 알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예제 3번이랑 예제 4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단순히 이 y 대신에 뭐가? x의 역수가 주어졌을 뿐이에요. 근데 요거 x의 역수가 하나 주어졌는데 어떤 결과가 바뀌게 되냐면 자, 이거를 제곱을 해서 x제곱 더하기 2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요거 제곱하면 요 녀석 된다, 그죠? 근데 역수니까 곱하면 1이 돼서 결국에는 이 가운데 부분이 뭐가 돼? 2라는 상수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xy 이 곱의 부분이 항상 1로 고정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보면 제곱의 합이네요. 근데 합을 알고 있네? 근데 이 문제에선 곱을 얘기 안 하고 있어. 왜? 얘네들 곱은 항상 1로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합을 제곱했습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왜? 여기서 얘기했던 xy 이 부분이 1이니까. 되겠나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차를 합과 곱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4. 원래는 이제 얘가 요런 부분이 더 와야 되는데 이거는 1로 생략이 가능하니까. 되겠습니까? 요렇게 정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3번과 4번 곱셈 공식 활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특히 4번에 이런 형태가 나와 있다? 그럼 오히려 더 구하기가 쉽다. 그래서 1번,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반면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